네, 우리가 호소 문제 탐색을 할 때 호소 문제 기저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호소 문제 기저선이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가지고 온 어려움을 상담 처음에 왔을 때, 아직 상담 진행하기 전이고 처음 왔을 때 당신 문제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기저선이에요. 첫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그럼 왜 우리가 이 기저선을 하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당신이 뭐 때문에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상담사도 글쎄 뭐 때문에 자기가 이 내담자가 좋아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자든 내담자든, 내담자가 상담을 해서 이만큼 갔다면은 이 갔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태가 된가를. 그러면 지금 왔을 때, 이 지금 상담에 왔을 때가 이 지점이라면 이 지점에 당신의 인지 상태는 어떻고, 감정 상태는 어떻고, 신체적 상태는 어떻고, 관계 상태는 어떻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기술하는 거를 기저선이다 그래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내가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럼 당신이 얼마만큼 달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저만큼 간 것 같은데 몰라요. 이런 거 같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딱 0인 지점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자, 우리 여기서 열동하게 딱 그 기초선을 잡죠. 0이라는 지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기를 시작. 이게 상담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은 50m, B라는 사람은 70m, C라는 내담자는 100m. 자, 당신이 상담하고 어디까지 달려왔어요? 그럴 때 제가 50m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럼 뭘 보고 50m를 알아요? 처음에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50만큼 간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내담자고 상담자가 상담을 하고 어디까지 당신이 상담하고 좋아졌나, 이거를 상담자도 알고 내담자도 알기 위해서 명확한 출발선이 어디냐, 이게 기저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는 0이라는 지점에서 하니까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상담은 무슨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요. 뭘로 하냐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 힘든 게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알게끔 그 힘든 것들을 기술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쉽게 기저선이다, 뭐 시작점이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할 때 기저선을 하잖아요. 기저선은 뭔가 개입을, 연구를 실제로 이걸 했을 때 뭔가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기저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됐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내담자들이 어떻게 오냐면, 내담자들이 이래요. 제가요, 성인 ADHD인지 아닌지 의심돼서 불안해요. 뭐 이렇게 내담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제가 성인 ADHD일까요?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내담자도 있고, 제가 성인 ADHD면 어쩌죠? 뭐 이렇게 내담자들이 와요. 지금 이 내담자는 그래도 불안해요, 이렇게 이제 불안까지 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내담자가 궁금해한 게,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게 당신이 성인 ADHD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 사람이 상담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ADHD가 긴지 아닌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 상태가 불안한 건지, 어떤, 당신이 지금 이 상담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려움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이거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DSM-5 있죠, 이상심리학.
그 DSM-5에 나와 있는 증상을 봤을 때 내담자가 어느 위치에 있나 이걸 기술하는 것도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담자가 주의력이 조금 산만한데 집중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계속 일을 미루고요. 계속 일을 미뤄서 막판에서 늘 제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한심하게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상별 기술을 해야 돼요. 그 증상별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담자의 이제 이 호소 문제 기저선에서는 이 내담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저선이라는 건 검사를 해보는 거죠. 검사나 DSM-5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보니까 DSM-5에서 주의력은 괜찮아. 그런데 가행행동 충동성이 어때요? 가행행동 충동성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특히 검사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력은 좀 괜찮은데 분할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뭐 순차적 처리 능력, 억제 탈억제 능력, 인지적 융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매우 심함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DSM-5에서 부주의 우세형 ADHD, 가행행동 충동 우세형 ADHD 그런 문항이 있죠. 그래서 성인 ADHD는 9개 중에서 5개가 넘으면 성인 ADHD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니까 가행행동 충동 우세형에서 9개의 문항 중에서 6개가 내가 6개나 되더라. 그러면 내가 ADHD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DSM-5의 것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보고 나의 증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담자는 지금 어떤 상태다? 성인 ADHD에 가행행동 충동 우세형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걸 이제 DSM-5 기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가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다. 이게 기저선이 아니잖아. 그건 이제 DSM-5의 기준에는 해당은 되지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야, 지금. 이 기저선이란 거. 그로 인해서 너가 지금 가장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적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깜박깜박 잊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하고 이 직장에서 관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충동적으로 말이 그냥 나와버린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관계에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늘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괜한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원장인데도, 뭐 내가 센터장인데도, 내가 교수인데도 나를 우습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맨날 이거 어떻게 됐지? 내가 까먹었다. 어떻게 됐지? 이렇게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나를 참 우습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내담자가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음식을 가식하고 폭식하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내가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기저선은 뭘까요? DSM-5의 증상에서는 가행행동 충동 우세형 성인 ADHD의 조건에 해당된다. 그로 인해 내담자가 갖는 불편감은 어떻다? 직장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는 말을 충동적으로 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계속 그 스트레스로 계속 직장의 스트레스로 집에 가서 그 일들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라는 게 배가 부른데도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하고 이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게임하고 토하고 대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다.
지금 호소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3개나 나왔죠. 그게 지금 현재 힘든 상태가. 이걸 이제 우리가 기저선, 상담에 왔을 때 당신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쭉 적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가행행동 우세형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호소 문제 기저선을. 지금 이거는, DSM-5에, 내담자께서 이런 가행행동, 충동 우세형,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적는 거고, 실제 기저선은 그로 인해 내담자가 고통과 불편감을 갖는 게 무엇이냐, 이걸 적는 것이 호소 문제 기저선. 지금 현재 고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다. 이걸 이제 기저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기저선에 해당되는 거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되었고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담자가 이제 자존감이, 제가 자신감이 없어 이런 말을 정말 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노년기까지 다 나와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쓸모가 없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온 인용글이다. 자, 이럴 때 이제 기저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불편한 게 뭔가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만약에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대요. 직장 안에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할 것만 시킨다. 못할 것만 시킨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한테 일거리를 이렇게 이제 뭘 못하는 것만 자꾸 내한테 이제 뭐 일거리가 넘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못할 것만 시킨다. 별 볼 일이 없다 이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마무리를 못해요.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이겠죠. 이래라 저래라 못할 것만 시킨다.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들은 못한 걸 맨날 일을 갖다 저기 뭐 좀 사와, 심부름 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모든 심부름을 다 시키는데 제가 거절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지만 제가 거절을 못해요. 이런 것이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감 낮은 걸 너 뭘 보고 알아? 이렇게. 당신이 자존감 낮다는 걸 뭘 보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래라 저래라 자꾸 막 시켜요. 그래 시켜서. 그래서 당신이 불편한 게 뭔데? 한번 더 물어봐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데요. 저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것을 해요. 그런 것 보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고. 좀 더 이제 기저선이 나왔죠. 내가 싫지만은 내가 내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현재 자존감이 낮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들에서 내가 뒤처진다. 이게 뒤처진다라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뒤처진 기준이 뭐야? 뭘 보고 당신은 뒤처졌다 알아요? 가족들이 부모님이 생일이라든가 이러면은 다 막 용돈을 100만 원씩 주고 또 뭔가를 사드리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용돈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해요. 내가 용돈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뭔가를 회의를 할 때도 내 의견 안 물어보고, 너 이렇게 됐지?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럼 나는 또, 알았어 하고 내 의견을 말을 못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기저선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화시키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친구들은 벌써 집도 사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집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벌써 집도 사고 뒤떨어졌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것은 상담에서 다룰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복권을 사서 뭐 집을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부분들. 그러니까 3번 영역은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상담에서 좀 다루기는 어려운 영역 같네요. 어떠세요? 뭐 그러네요. 그런 걸 볼 때 내가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당신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비트코인을 해서 막 이게 막 비트코인이 막 5억으로 올라가면 집을 하나 산다든지 이런 방법을 상담자가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 3번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만 가면 위축이 되고요. 힘이 빠지고 기분이 처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얘기를 했다면 맞아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는 우리 민들레님이 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물어봐야 돼.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만 가면 벙어리가 돼서요. 말을 못하고 내 주장을 못하고 그냥 기운도 빠지고 처지고 제 의견을 못해요. 그럼 이 상태가 뭐다? 지금 현재 자신감이 없다는 호소 문제 기저선 상태다.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호소 문제 기저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저선이 나오면 어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저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호소 문제를. 아, 당신이 이 상태니까 결국 상담에서 당신이 좋아졌다라는 걸 지금 이 상태인데 뭘 보고 아느냐 그럴 때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상담에서 도움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뭐 지금 어떤 상태? 입이 벙어리 상태. 아무 얘기를 못한 상태. 그럼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게 기저선이다. 자, 한번 이제, 또 기저선을 이제 제가 예시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 한번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채팅창에 적어 보세요. 어떻게? 이제 자꾸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 아, 이게 불안. 내담자들이 또 아까 자존감이 제가 낮아요. 제가 정말, 너무 제가 뒤처져요.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겠죠. 또 하나는 제가 불안해요. 제가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발표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요. 제가 이 수련 마치지 못할까봐 불안해요. 그 다음에 때가 뭐 공개사례 발표해서 제가 대답 못할까봐 불안해요. 제가 내담자 앞에서 혹시 벙어리 돼서 실수할까봐 불안해요. 이런 이제 불안이라는 게 엄청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불안이라는 걸 호소 문제로 적으면은 그렇게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담자가 말하는 불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내담자한테 어떤 건지, 무엇이 불편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1번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기저선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저선 상태를 자, 나오게 하는 질문은 뭐라 그랬죠? 제가 불안해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이렇게 기저선 상태를 얘기해 준 내담자는 없어요.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건 하늘이 내려주신 내담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 내가 참 상담에 자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낭망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상담에 전 소질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방학을 하고 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방 싸고 제가 다단계 판매를 했어요. 저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런 방황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저선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명확하게 알면은 쉽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 질문이 나오게끔.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이 당신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당신은 뭘 보고 당신이 불안하다고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 내담자들이 뭐라고 이제 불안해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당신은 뭘 보고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아세요? 이렇게. 뭘 보고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 스스로에게. 이건 뭐냐면 뭘 보고 불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의 질문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해주세요. 그럼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민들레님이 무엇을 보고 본인이 불안하다고 아세요? 이 말은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불안, 어떤 불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하고 있는 불안을 물어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지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perception. 이 지각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거의 정확한 기저선에 가까운 상태를 우리가 내담자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시간 내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냥 그 기저선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온 것에 내담자가 이런 얘기요. 제가요, 낯선 환경, 아르바이트 이렇게 뭐 가면요, 긴장을 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사람들 앞에 가면 긴장을 해요.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긴장해요. 제가 또요,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상담사가 한 번 또 들어간다 그랬죠. 참,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걸 뭐라고요? 공감, 인정. 항상 하고 들어간다. 공감하고 들어가기, 인정하고 들어가기. 딱 이것만 공식처럼 외우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담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알려준 방식의 내비게이션처럼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이제 다리꿈에서 공개 사례 발표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년 전에 이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책을 산 거예요. 그 상담을 처음 하는데, 이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그 멘트 있잖아요. 접수 면접할 때 상담 구조하는 걸 달달달달달달 외웠대요. 그 책에 달달달달 외우고 상담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공개사례 발표를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센터의 센터장님이 이 책의 저자라는 거를 공개사례 발표하러 와서 아신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너무나 그 책으로부터 정말 상담사로서 제가 어떻게 처음 상담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너무 훌륭한 초심자에게 너무 도움되는 책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멘트, 질문 이런 걸 달달달달달달 거의 다 선생님들이 외우시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플러스 이건 지금 아직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나올 책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내담자의 이 부분을 탐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니까 내담자가 제가요, 낯선 곳에 가면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긴장해요. 그럼 이 질문이 나오게 뭐 해야 되나? 한 번 더 디핑. 우리 민들레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내담자가 뭐라고? 아니요. 제가 처음 낯선 곳. 그리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 권위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더 긴장을 해요. 우리 민들레님은 그래도 내가 낯선 곳이나 권위자들에게만 긴장하고 그러지 않는 곳에는 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요약을 하고 그거를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리고 막 뭔가 말해야 될 때 눈치 보고요. 그래요. 혹시 그럴 때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물어보면 더 좋아요. 처음에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러면 제가요, 가슴이 뛰고 땀이 나고, 그리고 자주 설사를 하고 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내가 긴장될 때 눈치 보고 말을 못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그런 복통과 가슴 두근거림과 설사 이런 증상이 일어나네요. 상담자가 다시 요약. 그러면 이제 이미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내담자는 지금의 현재 자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상담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담자. 이제 이거는 첫 번째 내담자를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해서 현재 기저선 상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저선 상태를 지금 나와 있는 화면처럼 지금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눈치 보고 그다음에 낯선 곳에 가서 긴장한다. 낯선 곳에 가면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자, 두 번째 내담자는 똑같이 불안해요 그랬는데 당신이 불안하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암기해야 되죠, 이 질문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숨이 먹혀져 버려. 숨이 딱 먹혀져서요, 공황이 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불안이지만 1번 내담자고 2번 내담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상담사가 내담자는 불안해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이러면 너무 큰 불안의 범위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상담해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안이라는 것을 초점화해서 들어가면은 훨씬 내담자가 무엇에 불안한지를 좀 더 초점화할 수 있다. 자, 셋째 내담자. 세 번째 내담자는 이제 불안한데 또 제가 불안하고 무기력해요. 이런 이제 무기력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기력이 더 나왔다면 자, 제가 그 무기력하다는 거를 당신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잠만 자고요. 의욕이 없고 방에만 있게 돼요. 그런 부분으로 그 기저선을 설정한다.